네, 토크앤드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CES 2024에 직접 다녀오신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정말 네. 머나먼 곳을 또 직접 다녀오셨는데 그 안에서 CES 현장 소식들 너무 네. 듣고 싶었거든요. 어땠습니까? 일단은 코로나 이후의 분위기가 제대로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은 이제 CES가 코로나 때문에 뭐 온라인으로 하기도 했고 온라인 오프라인 섞이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CES 아니 2023년 CES부터 정상화되긴 됐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때까지는 약간 조심스러운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거의 뭐 시장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많아서 이 도시 곳곳에서 아니면 이 어떻게 보면 호텔 구석구석이 정말 사람이 가득할 정도로 많았고요. 뭐 전체적으로 한국 분들도 정말 많았고 뭐 중국 분들도 많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미국 사람들 다음으로 중국 사람이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부스는 이번에 약간 메인보다는 약간 한쪽에 좀 몰려 있어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확실히 이제 한국 부스가 다양한 형태 좀 많이 나왔었다라는 게 흥미로웠던 부분이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원래는 이 부스들이 이렇게 오픈된 부스가 당연히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프라이빗 부스, 그러니까는 미리 허가를 받거나 미디어인 데들만 들어갈 수 있는 부스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기술의 변화의 관점에서 예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CES 하면 한 10년 후의 미래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 CES는 10년보다는 한 2, 3년 앞의 미래?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제 좀 있으면 제품화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일까 이게 특히나 이제 바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그 부스에 가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이 여러 개를 보지만 이제 실제 그 분야에 있으신 분은 정말 3일 내내 그 하나의 제품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도용이나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과 다르게 좀 프라이빗 부스도 상당히 많아진 특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변화들의 흐름들이 또 뭐 경기의 어떤 체감상으로 볼 때도 10년 후에 대한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에 바로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좀 많이 나왔다. 뭐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CES 2024 딱 한 줄 평으로 말을 네. 하자면 어떻다라고 표현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네. 한 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라지는 AI, 스며드는 미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AI는 사라지고 미래가 스며든다? 이게 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AI,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사라진다라는 게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고요. 실은 이게 이제 작년 2024년 포브스지에서 12월에 이야기됐던 거예요. 뭐냐면 AI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이고 너무 흔해져서 이제 굳이 우리가 뭔가 AI,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명확하게 있어서 이게 이제 vanished,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없어지는 disappear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약간 스며든다 혹은 이렇게 좀 이렇게 사라진다 약간 이런 표현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굳이 뭔가에 대한 거를 강력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과대 광고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그냥 AI가 익숙해지는 이런 현상에 가깝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번에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CES에 가면 실제 현장에서의 쇼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 행사 진행도 하지만 그 안에서 뭐 키노트 같은 발표도 있고 또 그쵸. 어떤 세미나 같은 세션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세션 중에 하나에 우리가 이제 딥러닝 하면 거의 뭐 딥러닝의 아버지처럼 앤드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딥러닝의 어머니처럼 불리우시는 페이피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실제로 이제 AI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무슨 얘기했느냐? 이제 AI는 전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범용 기술이고 인프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모든 곳에 스며들어가고 그 안에서 좀만 익숙해지고 소비자 경험에 AI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너무 흔하고 공기처럼 흔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AI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실제로 이번 CES 기조 연설 때부터 거의 모든 기업들이
AI라는 단어를 빼지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또 이 기조연설이 상당히 재밌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기업들이 AI 얘기를 했느냐가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실제로 기조연설을 했던 곳들, 특히나 이제 인상 깊었던 회사들이 재미있게 분명히 CES는 우리가 가전쇼, IT쇼 뭐 이런 거에 가깝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기조연설자들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게 로레알이 나오고요. 월마트가 나오고요. 또 베스트바이 이런 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의 제조기업이나 유통기업 이런 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 외에도 뭐 HD현대 같은 이런 중장비 업체들이 나오니까 좀 다른데?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다 무슨 얘기하냐면 AI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나 부품에서도 당연히 AI 얘기를 하지만 제조에서는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건설에서는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심지어 물류나 뷰티에서는 이 AI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산업이든 결국에는 이 AI로 뭔가 점철되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주제가 캐치프레이즈가 all on이었거든요. 근데 모든 분야가 결국 AI로 뭔가 하나가 되는, 오론되는 이런 형태였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로레알이 네. 특별하게 많은 분들이 모두 진입할 수 없는데 소장님만 또 들어가신 구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장님이 직접 찍으신 영상이 한번 굉장한 흥행을 얻었다고요. 네, 뭐 실제로 이제 좀 여러 가지의 스토리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실제로 CES 부스에서 가장 인기를 그러니까 CES 행사 중에서 오히려 좀 가장 이슈가 되고 인기가 됐던 게 로레알이라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로레알은 뷰티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쵸. 기조연설도 거의 가장 처음에 나왔고 CES에서도 뭐 예를 들면 이번에 CTA라고 하는 CES를 운영하는 회사가 100년째 이제 100주년이 됐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100주년 기념 행사에 맞게 100년이 넘은 로레알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이제 부스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실제 키노트를 했거든요. 근데 키노트 때부터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면은 아름다움을 우리는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의 추구 때문에 우리는 화학회사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이 아름다움이 최근에는 이 뷰티 테크 기술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술회사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상당히 좀 인상 깊었었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AI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들이 어떤 식으로 AI를 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어요. 어떤 AI를 썼느냐? 지금 보시는 뷰티 지니어스라고 하는 앱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뷰티 지니어스라고 하는 앱 자체가 여러 가지의 화장품 데이터나 뷰티 데이터를 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이 앱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님이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여기 이제 로레알 대표가 나 지금 비행기 11시간 타고 와서 내 피부 너무 까칠까칠한데 좀 어떻게 내 피부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없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뷰티 지니어스가 얼굴을 이제 대라는 거죠. 피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얼굴을 댔더니 너무 가까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멀리 대라. 이렇게 해서 네. 멀리 댔더니 봤더니 지금 피부 상태가 좀 이렇하니까 아이 세럼을 좀 바르시고 그다음에 좀 스킨을 이런 식으로 바르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흥미롭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그리고 임상시험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 챗GPT 같은 이제 언어 모델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 이상의 오픈소스 언어 모델들을 이제 합쳐서 본인들만의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건 이제 그 다음으로 나왔었던 발표자가 이제 여자 아마 부사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저분도 이제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중요한 행사에서 PT를 해야 되는데 CES에서 메이크업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뭐 이러이러한 방식의 화장품에 메이크업을 하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분이 근데 나 이거 안 해본 메이크업인데 어떻게 해라고 했더니 이 앱이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틱톡 인플루언서들이 그 화장품을 갖고 메이크업하는 영상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바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하셨던 이런 로레알 같은 데들이 뭔가 막 예전처럼 막 반짝거리고 놀랍고 와우 이런 기술보다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그렇지만 본인들의 데이터에 기반한 AI를 보여줬고요. 제가 이제 이 키노트가 너무 인상 깊어서 실은 이 키노트의 일부를 제 SNS에 올렸는데 릴스가 한 40만, 50만 뷰인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근데 이번에 부스를 되게 이제 폐쇄형을 아까 말씀드린 부스를 그렇죠. 하니까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기자님한테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제가 이제 SNS에 올린 영상을 이제 한국에 있는 홍보팀한테 보여주시면서 야, 이렇게 우리가 바이럴이 되는데 우리를 좀 들여보내줘야 된다. 이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국내에서는 언론사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저희가 가서 실제로 부스에서 체험도 해보고 아, 얘네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미래를 그리고 있구나라는 걸 좀 경험을 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공개해주신 영상이 거의 처음으로 또 로레알에서 뭐 출시한 드라이기도 네네네, 그렇죠. 출시를 해주셨고 그리고 뭐 50만, 40만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지금은 70에서 80만까지도 많이 네. 흥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 AI가 네. 적용되어가는 모습 중에서 좀 더 인상적이었다라는 회사들이 있었을까요? 월마트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지금 철수했기 때문에 안 와닿을 수 있지만 네. 미국에서는 우체국 수보다 이 월마트가 많아요. 직원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AI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들이 이제 PT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월마트가 우리나라에 직접 있는 회사는 아니니까 약간 그렇구나 그냥 와닿지는 않는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등장을 하십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갑자기 이제 부스에 그러니까 쇼에 이제 PT의 장면에서 등장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월마트 CEO랑 악수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 보고 있다, 우와 놀랍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던 거죠. 근데 그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왔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월마트도 어쨌든 온라인으로 쇼핑몰 하니까 클라우드를 쓸 거잖아요. 이들이 아마존 클라우드를 쓸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뭐냐면 아마존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클라우드도 하지만. 근데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을 하니까 미국에 있는 커머스 회사들, 그러니까 유통을 하든 상품을 파는 회사들이 AWS를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면 본인들의 데이터나 아니면 경쟁 회사다라는 게 있으니까 결국 아마존 외의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보여준 게 마이크로소프트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개의 회사가 만나면서 우리 아마존, 그러니까 그 월마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 중요한 고객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티아 날라가 직접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랑 협업을 해서 서비스를 만든 얘기를 하는데 그 서비스 역시도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그냥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건데요. 거기에 이제 어제 우리나라에 이제 아시안컵을 했잖아요. 했죠. 그런 거라고 치면 이 쇼핑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친구들하고 아시안컵 집에서 축구 보기로 한 4명이서 파티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쇼핑몰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알아서 4명 정도 저렇게 하니까 그러면 과자를 이만큼을 담고 맥주를 담고를 자동으로 장바구니에 담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담아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들이 평상시에 잘 먹던 것들 이런 걸로 담아주고요. 심지어 이제 위시리스트에는 그러면서 슬쩍 TV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TV도 한번 바꿔보시죠라고 이제 장바구니가 아니라 위시리스트 같은 데 넣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결국 이것도 로레알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쵸. 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의 데이터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비 데이터들 혹은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상품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냥 사람들은 그냥 부탁하면 얘가 알아서 넣어주는 결국 생성형 AI가 이런 거 해주는 거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직관적인 서비스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 쪽에서도 저는 AI가 적용되는 게 굉장히 혁신적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로 농업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작년에도 상당히 뜨거웠던 기업이고 올해도 여전히 핫했던 존디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사들에서 존디어에 대한 제품보다는 이 모자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 온라인에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이제 CES 현장에 있는데 사람들이 존디어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 언론사에서 지금 CES 이템이 존디어 모자다. 이게 보면 이제 초록색으로 생긴 건데 실제로 뭐 미국에서 우리로 치면 알파 세대들, 뭐 젠지들이 상당히 좀 힙하게 쓰는 모자라고는 해요. 근데 이걸 받으러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가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받아오셨나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위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쓰기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바퀴 사이즈, 이게 지금 보면 되게 트랙터거든요. 이 바퀴가 제 키만 해요. 그러니까 정말 큰 그 기계죠. 근데 이게 자율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뭘 하냐면 저 큰 기계가 밭을 가는데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이 흙의 토양 상태를 봐서 어느 정도의 깊이로 밭을 파서 씨를 심으면 가장 이게 생산성이 좋을까를 AI 딥러닝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파면서 가고 또 씨를 일정한 간격으로 거기다 심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그 딥러닝 기반의 이 농약을 뿌리는 이그젝트 샷이라고 하는 게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럼 걔는 뭐냐면 지나가면서 카메라가 보다가 여기에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필요 없는 이런 풀이 있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만 농약을 찍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니까 환경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형태에다가 이번에 또 같이 나왔던 게 뭐냐면 목화씨 있지 않습니까? 목화씨. 목화씨를 자동으로 모아주는 이러한 기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화를 사람들이 따야 되는데 이거를 또 자율주행 이 기계가 쭉 돌면 마치 우리가 농사를 질 때 논들 보면 겨울에 보면 이렇게 볏짚 모아놓은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처럼 이 목화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씨만 떨어주는 이러한 기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이런 맥락이 있느냐. 결국 존 디어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이 시작할 때부터 거의 있던 회사고 처음에 뭐 호미, 뭐 젠기 이 수준의 농기구를 만들던 회사인데요. 지금처럼 자율주행까지 하는 이유. 그들이 이야기했던 게 결국에는 식량이 인류 안보다라는 어떤 컨셉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농업을 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인구는 늘어나니까 식량이 중요해지고 식량은 결국 안보의 관점인데 그 관점에서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농업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식량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꾸준한 어떤 이 농업의 혁신성을 보여주는 회사가 존 디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쭉 보다 보면 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나요? 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모든 이번에 주목받았던 회사들이 전통의 회사인데 디지털 전환을 잘하는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회사들의 좀 특징이 첫 번째가 절대로 이들의 기술이나 어떤 서비스의 변화가 2, 3년 안에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빛을 보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로레알인데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래 주목받았지만 실은 CES에 10년 동안 꾸준히 나왔어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혁신상이 놀라운 기술이긴 한데 이거 당장 써먹을 수 있을까 하면은 그렇지 않았던 기술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뭘 했느냐?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모인 걸 갖고 변환을 하니까 AI가 쉽게 말해서 활용 정점을 딱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챗GPT 같은 녀석이 나와서 이렇게 도움을 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런 회사의 특징이 기업의 본질을 고민하고 설정해서 이를 이제 리더십에서 10년 동안 계속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로레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뷰티라고 하는 컨셉을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고 존 디어 같은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고객이다. 그리고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AI도 있고 모두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존 디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가능한 식량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앞서서도 이제 앵커께서 이제 로레알에서 뭐 드라이도 만들고 모도 만들고 되게 혁신적이게 많이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저희도 체험을 해보는데 되게 혁신적인 기술이 많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기술이 로레알에서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요? 스타트업과 제휴를 하거나 아니면은 좋은 회사를 아예 인수를 하거나 이런 형태 혹은 투자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되게 혁신적인 기계 중에 하나로 좀 본 건데 염색을 해주는 애거든요. 근데 염색을 그냥 뭔가 그 가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잉크 카트리지처럼 뭘 이렇게 낄 수 있어요. 그리고 생긴 거 고데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고데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3분에서 4분 안에 염색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암모니아 냄새가 안 나요. 암모니아가 없어서. 그래서 집에서 손에 뭘 안 묻히고 카트리지 끼고 디지털로 이렇게 하면 염색 끝내는 이런 마치 정말 무슨 옛날에 브릿지 머리에 넣듯이 너무 유용한데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 기술의 일부도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 로레알하고 일을 하는 게 어려움이 없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편해요 물어봤더니 이 로레알이라는 회사가 어떤 기술을 검토를 위해서 문서 한 장을 받더라도 그 문서를 로레알에 누구까지만 보고 그리고 혹시나 그 문서가 뭐 유출이 돼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법적으로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약서를 변호사 검토안에 다 쓰고 한 장이라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일할 때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상품을 만들 때 예를 들면 한국 스타트업, 중국 스타트업, 프랑스 기업 이런 데들이 같이 콜라보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놀라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렇게 혁신을 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1등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1등 기업이 오히려 기술의 변곡점이 있을 때 누구보다 빠르고 오랜 시간 준비해놨던 것들이 오히려 이러한 변화를 이끄니까 결국 전통적인 1등 기업들이 계속 1등 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와
리더십과 그 안에서의 어떤 특정한 키워드를 가지고 밀어붙였던 이런 것들이 결국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이나 우리 기업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아무래도 챗 GPT와 함께 다양한 AI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네. AI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다른 관점을 보였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관점인가요? 쉽게 말하면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점하고 네. 클라우드 AI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번에 있었고, 뭐 우리 계속 여기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돼서 역시 제일 유명한 인텔하고 퀄컴에서 관련된 칩 얘기들이나 반도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퀄컴이나 이런 데는 스마트폰 기반이니까 우리가 이미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노트북에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간다. 그럼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네. 실제로 이게 뭐냐면 노트북에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보통 이 CPU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NPU라고 하는 하나의 레이어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뉴럴 칩이 생기는 건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번에 윈도우 11에서 직접 해봤거든요. 어떤 거냐? 윈도우 11 이 운영 체제 안에서 이 그 온디바이스의 기능을 이제 키면 이게 이제 있는 윈도우에서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줌 회의 같은 거 할 때 실제로 제 눈이 이 화면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은 저를 안 보고 있다고 보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카메라를 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과 화면에서 아이 컨택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보통 우리가 회의할 때는 카메라 안 보고 이 사람 얼굴을 보니까 근데 억울하잖아요. 난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온디바이스 칩이 뭘 해주냐면 눈 맞추기 기능이 있어요. 그럼 그걸 키면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 제가 이렇게 딴 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 눈은 이쪽을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눈을 계속 고정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느냐. 실제로 화면에서 제가 화면을 보고 있어도 아이 컨택하는 것 같으니까 실제 회의할 때 아주 이제 생동감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온디바이스 AI 칩이 해주는 거고 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텍스트를 요약해 주거나 정리해 주거나 이거는 클라우드 AI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두 개가 따로가 아니라 같이 움직이면서 하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있는 대부분의 제조나 하드웨어들에서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AI에 대한 다른 관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러면은 수혜를 받는 기업과 관련 기술들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역시 반도체 분야겠죠. 왜냐하면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 말고도 생각을 해볼게. 그럼 결국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기계들의 센서단에서 모은 데이터들을 잘 수집, 보관, 처리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언어 모델들이 챗GPT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이런 언어 모델들을 이제 기업에서 커스터마이징하는 게 많아질 거니까 언어 모델을 응용하거나 시스템에 설치하는 데들이 중요할 겁니다. 또 이제 그 온디바이스랑 클라우드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쓰이잖아요. 그럼 같이 쓰일 때 이 두 개에 대한 권한이나 연결을 잘하는 예를 들면 아마존이 이런 걸 좀 잘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 못 받지만 제일 중요한 거 보안 분야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 번 뚫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선으로 움직이고 자율주행하는 트랙터들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그 큰 트랙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스마트폰을. 그럼 그게 만약에 보안 뚫린다.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도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소프트웨어가 된다 이게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네. 자동차는 기계니까 하드웨어 아닌가 싶었는데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동차가 소프트웨어가 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만들듯이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 제가 실제로 이제 그 CES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게 있는데 이걸 보시면 제일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동차라고 하면은 자동차 엔진이 있고 부품이 있고 그리고 바퀴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뭔가 IT 센서를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가 보시면 왼쪽에 이게 그 현대차의 자회사인 42닷에서 우리는 자동차를 이런 개념으로 바꿀 거예요라고 보여주는 형태거든요. 자, 보시면 엔진이 들어가는데 컴퓨터 서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되면 오히려 엔진이 작아지고 배터리가 있으니까 저 엔진 부분에 큰 컴퓨터 서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퀴에 원래 동력계를 주는 저 내 부분에 작은 컴퓨터가 4대가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이게 그냥 서버예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서버고 이게 얼마나 큰 서버인지를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GPU 같은 H백 같은 녀석이 이 메인에 있는 그 엔진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이 서버에 4개에서 5개가 꼽히는 슬롯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서버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서버들부터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바퀴를 다는 형태니까 마치 스마트폰에서 앱을 업데이트하기 좋은 구조를 생각을 하고 하드웨어를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자동차는 그런 게 아니었었죠. 근데 이제는 반대로 우리 자동차도 스마트폰처럼 항상 업데이트가 되고 잘 유동성 있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아예 구조 자체를 스마트폰 만들듯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하드웨어의 설계부터 바꾸는 이런 개념이 SDV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비히클이다라는 개념이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아예 설계 프로세스부터 바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근데 디스플레이도 각광받았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돼서 자율주행이 되면 이 유리 모두가 디스플레이가 될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본 현대 이번에 이제 LG에서 나왔던 투명 네. 디스플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가 TV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유리창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공간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의 기능이 비단 이제 LG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삼성에서도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투명 LED를 2장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2장을 붙여서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면은 뒤에서는 그냥 도시 모양이 나오고 앞에 LED에서 폭죽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장을 붙여놓는데 실제로는 한 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 눈에는 이게 꼭 하나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법들이 이제 쓰이게 되면 자동차에 쓰이면 자동차의 유리 대신에 모두가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고 이게 또 상업 공간에 쓰이면 아주 재밌게 쓰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왔는데 LG에서 실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케이크를 놓거나 카페에서 우리가 유리 창이 있잖아요. 유리가 아니라 그런 냉장고에다가 담아 놓으면 거기에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 카페에서 이게 얼마다라고 이제 매직으로 막 쓰시잖아요. 근데 화면에 보시면 저기가 LED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케이크 얼마다 이런 것들이 저 투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는 이제 빵이 있고 뭐가 있는데 앞에가 투명 디스플레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를 마케팅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뭐냐면 이번 뭐 타임 세일을 한다. 그럼 이 부분에만 딱 집중해가지고 보여준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고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실제로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 옆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럼 카메라에서 뭐라는 거냐? 우리 카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0대 남성이 많다. 그럼 이 디스플레이에 40대 남성을 위한 어떠한 영상이나 프로모션이 뜨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까지 되니까 결국에는 디스플레이가 투명이 되고 반투명이 되는 것들이 TV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나 상업 공간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AI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디스플레이 쪽도 한 번쯤 다시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소장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